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제부턴 그렇게 살지 맙시다. 까칠하지만 진심인 9988TV 조 박사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남의 달력 위에 자기 인생을 배치했습니다. 누군가의 표정에 하루의 기분을 맡기고 타인의 말투에 당신의 선택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남의 눈치를 보느라 놓친 건 눈치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눈치가 예의가 된 순간 자존은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이제 무릎 꿇은 마음을 다시 세워봅시다. 눈치에 인생 낭비 금지. 예의와 눈치는 다르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 얘기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못 마신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가족 모임에서 그만 먹고 싶다는 말 대신 억지로 접시를 비우는 사람. 단톡방의 억지 농담에 크크를 붙이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사람. 우리 모두 한 번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분위기 깨면 민폐다. 참는 게 미덕이다. 나대지 마라 같은 낡은 암호가 머리에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내 감정은 늘 보류 처리되고 내 욕구는 임시 저장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삭제됩니다. 배려? 아니요. 두려움. 참다 보면 사라진다? 당신이 말하는 좋은 사람은 대개 편한 사람의 다른 이름입니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갈등이 싫어서 결국 모든 선택을 타인 친화로 고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의 욕구는 배경음이 됩니다. 문제는 배경음이 너무 오래 이어지면 본래의 멜로디 당신 고유의 취향과 가치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관계를 지키지만 좋은 기준은 자신을 지킵니다. 기준이 없는 친절은 결국 자기 착취로 끝납니다. 당신이 자기 시간을 내어주는데 아무런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다면 누군가는 그 시간을 무한정 빼앗아 갈 겁니다. 착함은 값이 있다. 우리는 참으면 복이 온다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대체 누구에게 갔을까요? 참음의 빈칸은 대개 강자가 채웁니다. 회의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소수의 목소리가 전체의 결론이 됩니다. 가정에서 불만을 삼키면 조용히 희생한 사람이 배은망덕하다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참음은 관계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쁜 규칙을 연구화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집단은 처음엔 평화롭지만 나중엔 무성의 함정에 빠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고 믿지만 실은 서로를 추측할 뿐이죠. 추측은 대체로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침묵엔 비용이 있다. 예의는 상대의 존엄을 인정하는 기술이고 눈치는 상대의 기분을 추측하는 습관입니다. 인정은 팩트에 기대지만 추측은 불안에 기대죠. 그래서 눈치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의 눈치를 맞추면 내일의 기준이 올라갑니다. 예의는 선 긋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당신의 영역, 저기부터가 나의 영역. 반대로 눈치는 선 지우기입니다. 내 경계가 흐려지고 상대의 요구가 스며듭니다. 결국 남의 감정은 내가 관리해야 할 업무가 되고 나는 평생 야근합니다. 예의는 선, 눈치는 늪. 관계를 살리는 건 좋은 말이 아니라 정확한 말입니다. 불편한 대화가 관계를 깨뜨린다. 아닙니다. 불편한 대화를 미루는 것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내 단계로 말하세요. 나는 오늘 회식에 가지 않겠습니다. 건강검진 때문에 술을 피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가면 제 자신이 미워집니다. 대신 다음 주 점심으로
시간을 내겠습니다. 요청은 거절의 대가가 아닙니다. 관계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신호입니다. 정확한 말이 친절이다. 비교는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불안의 엔진이 되기 쉽습니다. 타인의 성과는 망원경으로 보이고 나의 노력은 현미경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기준을 바꾸세요. 결과 기준 대신 루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이번 달 책, 이권 대신 매일 20분 독서, 운동 5kg 감량 대신 매일 30분 산책. 루틴은 타인의 시선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속도로 측정됩니다. 루틴을 지키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편을 얻었으니까요. 루틴이 자존을 만든다? 친절은 상호성이 있을 때 관계를 키우고 일방향일 때 소모품이 됩니다. 다음 4가지만 체크하세요. 항상 내가 먼저인가? 내가 내 시간을 과하게 쓰는가? 거절 후 관계가 유지되는가? 끝나고 내가 상쾌한가? 비어있는가? 4가지 중 2개 이상이 경고라면 그 친절은 이미 빨간불입니다. 멈추세요. 관계는 멈춘 곳에서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달리면서 바꾸려 하면 더 망가집니다. 친절도 균형이 있다. 인생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는데 큰 이벤트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하루 1cm의 이동입니다. 오늘의 1cm는 내일의 1cm와 만나 1m가 되고 결국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이 바뀌면 속도는 부록입니다. 아침의 뉴스보다 노트 먼저 열기. 단톡방 알림 선택. 괜찮아요. 대신 저는 이게 좋아요라고 말하기. 내가 보낸 메시지를 한 번 더 읽고 감정 단어 줄이기. 하루 1cm면 충분. 진짜 문제는 세상이 가혹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내 편이 아니어서입니다. 우리는 늘 타인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면 내 삶이 편해질 텐데. 그러나 정답은 반대 방향에 숨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시선의 방향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남의 카메라 각도는 흐려집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문장이 바뀌면 세상이 내게 건네는 평판도 잡음으로 들립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죠. 우린 늘 남을 바꾸려 했지만 정작 바꿔야 할 건 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결국 정체성이 바뀝니다. 바꿔야 할 것은 세상의 크기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입니다. 문제는 시선의 방향. 세상보다 나를 바꿔라. 오늘부터 할 수 있는 행동을 딱 3가지로 정리합니다. 현실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관계 친화적입니다. 거절의 문장 템플릿 3개 암기. 지금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번엔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서 제안 드릴게요. 제 기준과 맞지 않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거절은 공격이 아니라 경계 표시입니다. 경계가 선명할수록 존중은 커집니다. 하루 15분 나 중심 점검. 타이머를 켜고 묻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원했나? 무엇을 참았나? 왜 참았나? 그리고 3줄로 기록합니다. 7일만 해보면 참는 순간의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이 보이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관계 리밸런싱, 이 규칙. 주당 2명에게는 먼저 고마움을, 2명에게는 솔직한 피드백을, 굳건의 부탁에는 명확한 대안 거절을 시도합니다. 이에
이는 관계를 평평하게 만듭니다. 기울어진 친절은 천천히 수평을 회복하고 당신의 마음은 소모품에서 자산으로 승격됩니다. 추가로 디지털 눈치 끊기를 실행하세요. 알림을 기본 차단하고 확인 시간을 오전 10시, 오후 4시 2번으로 고정합니다. 즉, 각 반응의 노예에서 의도적 응답자가 됩니다. 거절은 경계선, 패턴이 답이다. 세상은 당신에게 끝없이 묻습니다. 괜찮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다들 이렇게 살아. 그럴 때마다 당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왔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인 횟수만큼 당신의 삶은 한 칸씩 뒤로 밀렸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꿉시다. 남을 납득시키기 전에 나를 납득시키세요. 오늘 하루를 끝낼 때 단 한 문장만 남기면 됩니다. 오늘의 선택은 내 기준에서 출발했는가? 그 문장이 당신 편의 깃발이 될 겁니다. 오늘 내 편부터. 인생은 깁니다. 그런데 남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냥 당신답게 사세요. 까칠하지만 진심인 9988TV 조박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